네,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 그리고 카이로 특파원을 지낸 이세형 기자와 함께 이 중동 사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기자, 지금도 계속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공격은 굉장히 규모도 컸고 상징성도 컸지만 일단 추가 공격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의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영공을 폐쇄했었는데 다시 영공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 명령도 현재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상황을 보겠지만 지금 임박한 추가 공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 측 피해가 예상보다 좀 적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군은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아이언돔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잘 작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영사관을 4월 1일 공격할 때부터 이란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아마 굉장히 체계적인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그 드론의 일부를 미국이랑 영국이 격추했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아마 추가적인 그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목표 달성을 했다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조금 더 살펴봐야지 이제 우리가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란은 현재 이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다시 한다면은 이란은 이번보다 더 훨씬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이 이번의 공격은 수위를 조절한 공격이거든요. 재래식 무기를 갖다 쏟아 부었고요. 그리고 많은 드론이 사실은 이스라엘 측도 그렇고 미국이 인터셉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드론이 아니라요. 드론을 먼저 날려서 방공망을 다소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군사 기지를 향해서 날아간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 15개 정도가 이란 측 조장에 따르면 이 네바팀 공군기지, 즉 F-35가 있는 네바팀 공군기지를 가서 타격을 했다고 그랬고요. 타격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그걸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유, 이유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지난 4월 1일에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을 해서 13명의 이란인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두스 군단 시리아 레바논 사령관인 레자 자헤디가 있습니다. 이 사령관은 44년 동안 이란군에 근무하면서 작전을 펼쳐왔는데요. 이 죽음도 죽음이지만 영사관을 공격했다는 것은 외교 공간에 관한 빈협약 위반이거든요. 사실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란 영토를 공격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거기서 맞대응하려면 이란은 유엔 헌장 51조를 얘기를 하면서 자위권을 발동했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네타냐후 정권이 이란과의 충돌을 좀 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요. 이전부터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리고 계속 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타격을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마스 정리하고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까지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여 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확전하고 싶어 했고 이런 확전 의지를 알고 있는 이란으로서는 굳이 확전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국제법을 위반해서 영사관을 공격한 게 이번에 공격의 빌미가 된 겁니다. 이 기자, 정작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맞대응을 좀 자제시키면서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인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추가적인 반격이나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재선을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중동이 혼란스러워지거나 긴장이 고조되는 거는 집권 대통령으로서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10월 7일부터 발생한 가자 지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확전은 최대한 막고 이제 현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동발 위기가 우리나라에
경제사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통상 이런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 폭등한 경험이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수급이나 공급망 관리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열었고 또 우리 그 중동 내 교민이나 선박들의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모색을 하고 또 각종 거시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사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